서울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 창을 뚫고 들어오고 수지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토스트 굽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튀어올랐다. 남편 민재는 두 아이와 바닥에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민준아, 이건 어디에 놓을까? 여기, 여기. 그래,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 미나는 아빠 품에 안겨 온갈거렸다. 수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구나. 민재는 성실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딱히 부족함도 크게 부딪히는 갈등도 없는 삶,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언제나 그 끝을 예고하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수지는 침대 시트를 걷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충전 중인 민재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짧게 울렸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본 수진의 눈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세영, 어제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좋은 밤이었어요. 심장이 뚝 떨어졌다. 수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세영? 누구지? 좋은 밤? 오빠? 머리가 얼어붙었다. 감정은 곧바로 의심으로 치달았다. 그 순간 민재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나 출근할게.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줘. 응.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핸드폰은 그대로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말이 없어졌다. 민재는 알아차렸다.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나타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육아로 지쳐서 그런가? 내가 요즘 신경 못 써서 그런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그 문자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좋은 밤이었어요, 오빠. 그 한 문장이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다. 민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퇴근이 늦는 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순간들, 다정한 눈빛마저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민재의 퇴근 시간, 회식 날짜, 전화 통화 기록까지 살폈다. 그러나 민재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오히려 수진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증거가 없다는 게 그의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졌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민재가 퇴근한 저녁, 수지는 물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니? 회사 일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일 같은 거.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오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일도 많고. 민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그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이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세영이라는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삭제된 흔적, 그건 곧 증거였다. 민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수지는 그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사랑은 의심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겉보기엔 완벽했던 가정이 그날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TI 나지 않게 조용히 아주 깊게 수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예리해졌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딱히 원인을 알지 못해 당황스러웠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기분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수지는 그렇게 하루하루 감정을 눌러 담으며 그날의 문장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갔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점점 더 크고 진하게 마음속에 번져갔다. 수지는 조용히 민재의 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식 날짜, 늦은 귀가, 무심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다. 민재가 씻고 있는 동안 수지는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안에 숨겨둔 메모나 영수증을 뒤졌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 하나 수상한 점이 있었다. 민재는 최근 들어 핸드폰을 잘 내려놓지 않았다. 예전엔 식탁 위에 무심히 던져놓곤 했는데 요즘은 항상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거실에 놓을 때도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았다. 수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재가 잠든 후 그녀는 다시 그의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잠금은 여전히 똑같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카카오톡을 열었다. 세영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친구 목록도 채팅 목록도 깨끗했다. 그 순간 그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지웠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모든 걸 확신시켜 주었다. 민재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에 나간다고 인사를 했고 수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차를 탄 민재는 지하철역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을 타고 사라졌다. 수지는 그 모습을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다. 회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경 민재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혼자였고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사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긴 생머리,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세영일 것이라 느꼈다. 둘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식당으로 함께 들어갔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 간판, 시간. 그 순간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재가 집에 돌아왔다. 여보, 오늘 늦었네. 응, 회식 있었어. 누구랑? 팀원들이랑. 새 인턴이 들어왔거든. 여자야? 응, 응, 여자긴 해. 이름은?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밀었다. 이 여자랑 있었던 거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날 미행했어? 미행 아니야. 확인한 거야. 내가 뭘 보고 살아야 하는지.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오해야. 진짜야. 그냥 인턴이야. 문자는 좋은 밤이었다며. 그건 내가 보낸 거 아냐. 걔가 장난처럼 보낸 거야. 진짜야. 장난? 그게 장난이야? 당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걸 그는 직감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나 수진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민재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 말도 줄었다. 아이들 앞에서조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재는 억울했고 수지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 틈은 점점 벌어졌다. 수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민재는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결혼 생활 3년 더 믿음 하나로 지탱되던 관계는 이제 한 통의 메시지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단 하나의 문장이면 충분했다. 아침 식탁 위엔 말이 없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밥을 뜨고 있었고 수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민재는 눈치를 살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그는 여전히 억울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날 세영과 마주친 건 회식 후 우연히 퇴근 방향이 같았을 뿐이고
그녀가 문자를 보낸 건 민망할 정도로 철없는 농담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오늘 저녁은 늦어? 수진이 묻는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응. 팀장님이 회의하자고 해서. 세영이도 와? 민재는 숟가락을 멈췄다. 아니, 걔는 오늘 재택이래. 그건 또 어떻게 알아? 회사 공지에 나왔어. 그래? 잘 알았네.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진심이 그녀의 귀에 닿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혼 3년 차에 이토록 깊은 벽이 생길 줄은 몰랐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수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에 가깝다. 민재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 나한테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지경이야. 세영에게선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인사 차원에서 보낸 건데.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메시지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민재의 표정, 세영의 모습, 자신이 찍은 사진이 파편처럼 떠다녔다. 진짜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 단지 우연이고 농담이었을까? 아니. 그렇게 믿기엔 민재의 말투, 눈빛, 핸드폰을 숨기는 습관까지 너무나도 낯설게 변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더 이상 이 결혼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하며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며칠 후 수지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애들 데리고. 민재는 당황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냥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이대로 괜찮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야. 민재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재의 심장을 무겁게 울렸다. 수진의 친정집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주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손녀, 손자를 방였다. 수지는 아이들이 잠든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무슨 일 있니? 민재랑.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해일 수도 있어. 근데 난 그게 더 무서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이토록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 무너지는 건 일보다 마음이 먼저더라. 마음이 멀어지면 작은 틈도 깊은 골이 돼.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 결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끝을 향해 가는 것인지. 단지 분명한 건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갑자기 낯설게 조용해졌다. 민재는 넓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장난감이 흩어진 바닥, 텅 빈 유아용 식탁 TV 옆에 아직도 켜져 있는 아기용 동요 채널. 아이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없었다. 그게 더 아팠다. 민재는 조용히 거실 조명을 끄고 부엌에 앉아 컵에 물을 채웠다. 손이 떨렸다. 목이 타들어가듯 갈증이 밀려왔지만 물은 아무 맛도 없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수지는 연락이 없었다. 민재는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잘 지내? 민준이 감기 안 걸렸지? 미나는 밥 잘 먹어? 기다림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검토해도
머릿속엔 수진의 차가운 눈빛만 떠올랐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혼하자고 하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수진의 단호한 걸 민재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열지 않는 사람. 그게 수진이었다. 금요일 저녁 민재는 홀로 퇴근한 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고요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빠다 하고 뛰어왔을 시간이었다. 그날 민재는 처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문이 이어졌다. 왜 처음에 그 문자를 그냥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바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모든 게 후회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민재는 깜짝 놀라 폰을 들었다. 여보, 수진아, 민준이 열이 나. 오늘 밤은 내가 병원 다녀오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 괜찮아? 병원 같이 갈까? 됐어.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알려만 줄게.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재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여전히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을 걸 수는 있어도 다가갈 수는 없다는 걸 실감했다. 다음 날 민재는 작은 가방을 챙겨 수진의 친정집 근처까지 갔다.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를 2시간. 그때 수진이 민준과 미나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민준의 볼엔 아직 미열이 남은 듯 홍조가 있었고 미나는 수진의 품에 안겨 졸고 있었다. 민재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돌려 민재의 차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잣말을 되뇌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가족은 애써 만드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신뢰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단 한 번의 균열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민재는 머리를 감싸 안고 울었다. 아이들. 없는 집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형벌이었다. 일요일. 아침 던 수지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 작은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공백으로 가득한 A4 용지,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상담 기록지 한 장. 던 수지는 볼펜을 들고 또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무수한 감정이 부딪혔다.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미련, 돈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는 혼란이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민재는 그날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떤떠 신호음.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무슨 일이야? 그냥 아이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자고 있어. 그래. 그럼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야. 계속 이렇게 피할 거야? 피하는 거 아냐. 그냥 마음 정리하는 중이야. 민재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어. 혹시라도 네가 먼저 이혼 절차 진행할까봐. 수진의 숨소리가 잠시 굳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아니, 그런 뜻 아니야. 그냥 준비가 필요할까봐. 그만하자. 뚝 전화는 끊겼고 민재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이제는 대화도 조심스럽고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바라봤다. 민준의 속눈썹, 미나의 동그란 손돈띠, 아이들을 한쪽 부모만의 품에서 키운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이 신뢰하지 못한 상대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젠 믿지 못하는 사람. 함께 있는 매 순간 그를 의심하게 되는 자신. 그게 더 참기 어려웠다. 며칠 뒤 수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여성 변호사는 차분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현재 남편의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정황만으로는 소송이 오래 끌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갈 수 있겠죠. 네. 다만 상대가 동의해야 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도 사전에 조율되어야 합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조건을 써 내려갔다. 아이들의 주 양육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양육비 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지는 사무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하늘은 너무도 맑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한참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 큰 결정이 그림자처럼 무겁게 들이우고 있었다. 민재는 사무실 근처 조그마한 로펌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진 채 그의 표정은 말라붙어 있었다. 책상 너머의 중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내분이 먼저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셨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젠 마음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문서를 몇 장 꺼내며 설명했다. 일방적 오해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리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권 문제는 아내가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공동 양육이나 면접 교섭권 강화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냥 아이들이 나를 잊지만 않게 해주세요.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민재에게 협의 이혼서 초안을 전달했다. 문서를 받은 민재는 차 안에서 혼자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 정리된 조항들이 있었고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14시, 18시 면접 교섭을 요청함. 양육비는 매월 80만 원으로 설정하며 매월 25일까지 송금함.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형식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좋았고, 그래서 더 아팠다. 그는 펜을 꺼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진 역시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복사한 후 아이들 사진첩을 펼쳤다. 첫 돌 때 입었던 하늘색 옷, 유모차 위에서 졸던 미나, 아빠 어깨에 올라타 신난 민준. 그 속에 민재는 분명 좋은 아빠였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기도 했다. 적어도 어느 시절엔 또 수지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는 수진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면담도 딱딱한 회의실 책상 사이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던 변호사가 말을 꺼냈다. 조건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 있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다 수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진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목소리는 한때 자신을 가장 잘 웃게 만들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조용히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정말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무엇보다 선명한 대답이 되었다. 그날의 면담은 그렇게 끝났다. 종이 위에 남겨진 잉크 자국들이 서로의 끝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문장이 되었다. 맞설 수밖에 없는 결말. 민재도 수진도 그 무게에 무너지고 있었다. 수지는 구청 민원실 앞에서 서 있었다. 창구 앞엔 몇 명의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들 중엔 밝게 웃는 커플도 무표정한 중년 부부도 있었다. 그리고 수진 그녀의 손에는 이미 서명된 이혼 신고서가 들려 있었다.
민재의 서명도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 제출만 남았다. 그녀는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말했다. 이혼 신고서 제출하시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직원이 서류를 넘겨받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혼일자는 오늘로 기재되고 효력은 오늘부로 발효됩니다.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딸깍딸깍. 키보드 소리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기재 오류 확인하신 후 서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아래에 한 번 더 사인을 했다. 그렇게 끝났다. 민재는 같은 시각 직장에서 복사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전날 복사해둔 이혼 신고서 접수 확인증을 들여다봤다. A4 용지, 위에 인쇄된 글자. 혼인관계 종료단 4글자가 세 사람의 삶을 갈라놓았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고 파일에 그 종이를 끼워 넣었다. 옆에서 동료가 말했다. 형, 오늘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민재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엔 아이들 생각만 가득했다. 미나는 이제 걷기 시작했을 텐데.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랑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은 눈물보다 더 조용하고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수지는 민준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사자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구하러 나갔단다. 민준은 수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는 왜 안 와? 수지는 한 박자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빠는 다른 집에 있어. 하지만 언제든 너를 보러 올 수 있어. 이사 간 거야. 응. 그렇게 보면 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그럼 내일은 아빠 보러 가? 이번 주 토요일에 보기로 했잖아.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빠 보고 싶어.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이혼이란 건사람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재구성하는 일이었다. 수진도, 민재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이 내린 결정은 아이들의 마음까지 조정해주지 못했다.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한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토요일 오후, 민재는 정장을 벗고 편한 니트 차림으로 근처 공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엔 작은 과일 주스와 유아용 간식 봉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색연필 세트가 들려 있었다. 이혼 후 첫 면접 교섭일던가 민재는 새로 산 스니커즈에 묻은 먼지를 털며 몇 번이고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멀리서 민준과 미나 그리고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아빠. 민재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민준이, 아빠, 진짜 보고 싶었어.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의 무릎으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민재는 조용히 팔을 벌렸다. 아빠야, 미나야, 기억하지? 미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수진의 눈갠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보내줘서. 수진은 짧게 말했다. 시간 지켜. 그리고 식사 전에 데려다줘. 알겠어? 수진은 아이들의 가방을 민재에게 건네주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민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민재는 아이들과 모래놀이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기구도 탔다. 민주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미나는 자주 민재의 손을 찾았다. 민재는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한 조각 한 조각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다. 해가 기울고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민재는 아이들을 채 태웠다. 수진의 친정집 근처까지 가는 길, 민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는 매주 토요일에 올 거야. 언제나 약속 지킬게. 민주는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엔 수영장 가자. 그래, 준비할게. 미나도 가자, 응? 미나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문 앞에서 수진과 다시 마주한 민재.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 나를 정말 기다렸더라. 그 웃음이 예전 같았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넌 그 애들한텐 여전히 아빠야. 민재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올게. 고마워. 수진은 문을 열며 짧게 대답했다. 잘 가.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는 또 한 번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무너짐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유독 빠르게 흘렀다. 면접 교섭이 몇 차례 이어지고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민재는 놀이터, 수영장, 과학관, 도서관까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그 시간은 그에게도 숨 쉴 틈이자 가장 고요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익숙해질수록 가슴 한편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의 민재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하나둘 피하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신이 반쪽짜리 인간처럼 느껴졌다. 아이들과 있을 땐 아빠이지만 그 외 시간엔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동반자도 아닌 사람, 수지는 종종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아이들을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혼자 밤을 보낼 모습을 상상하면 어딘가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늘 조용한 밤을 타고 찾아왔다. 수진 또한 겉보기엔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공허가 쌓여가고 있었다. 이혼 직후 느꼈던 명확함은 이제 흐릿한 그림자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이 민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늘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들 옷을 개며 혼자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민재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다시 묻게 되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그날 이후로 자신 역시 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루는 민준이 이렇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수지는 가만히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아야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작고 따뜻한 천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미나도 자주 자신이 그린 그림 속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을 함께 그리곤 했다. 그림 속 가족은 여전히 한 식탁에 앉아 웃고 있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민재와 수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동시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멀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치 같은 구름 아래 다른 그늘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둘은 한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민재는 우산을 들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조용히 그의 어깨와 발끝을 적셨고 바람은 지난 시간들을 덤덤히 떠올리게 만들었다.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던 수진과 함께 나타난 아이들은 비옷을 입고서도 민재를 보자 활짝 웃었다. 아빠, 오늘은 비와. 민재는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민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연하지. 네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듯한 음료와 빵을 나눠 먹었다. 미나는 초코우유를 들고 수진의 무릎 위에 앉았고 민주는 민재 옆에서 그림을 그렸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 작은 테이블 하나에 기대어 앉은 이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끔 생각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매일 생각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땐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먼저 무너졌고 그래서 당신도 놓쳤던 것 같아. 민재는 손을 모은 채 말했다.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천천히 시작해 볼 수는 있을까? 수지는 대답 대신 미나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수진과 민재는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와이퍼가 천천히 유리를 스쳤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엇이든 망가진 후에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이들 보면서 배운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약속도 어떤 결말도 없었지만 하나의 시작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주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번엔 엄마도 같이 오면 안 돼? 민재와 수지는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민재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랑 엄마는 이제 같이 오는 연습을 해보려고. 수지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덧붙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밖에 봄비는 멎었고 구름 뒤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